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10분 만에 용산기지 합참 지하 4층에 계엄 상황실이 마련됐습니다. 박안수 계엄 사령관은 국가 시스템 장악 등 계엄 사무를 볼 장교들부터 소집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사령관이 된 만큼 계엄사도 육군 장교들로 구성하는 게 원칙. 그러나 충남 계룡대에서 합참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합참 인원들로 계엄 상황실을 만듭니다. 즉각 집행을 위해 임시 계엄사를 꾸리고 육군 본부에서 이른바 계엄버스 타고 출발한 장교들이 도착하면 인수인계하기로 한 겁니다. 계엄사가 분주히 돌아가던 새벽 1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지만 박안수 대장 등 지휘부는 내란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안수 사령관은 기조실장 이재식 준장에게 추가적으로 가용한 부대가 어느 부대인가, 이 사단도 있지 않나, 출동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했습니다. 2시간 걸린다는 답이 오자 새벽 2시 반 경기도 양평 제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추가 투입 직전 상급 부대인 7군단장이 중단을 지시하면서 병력 이동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부 징계위는 박안수 대장뿐 아니라 이재식 준장이 계엄 상황실 구성 운영을 주도하거나 적극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2사단 출동 병력을 확인했던 건 비상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며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 준장은 계엄사 운영 여건을 마련하려던 게 아니라 기초적인 조치만 했을 뿐이고 특전사의 테이저건 사용 건의도 반대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존중 TF는 이 준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와 함께 국방특수본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검찰은 12.3 내란 당시 계엄 상황실로 출근했던 합참 소속 관계자를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해 가명을 쓴 박모 씨는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밤 11시쯤 계엄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졌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검찰 진술조서엔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배포 때문에 바쁘게 이곳저곳 뛰어다녔고 김용현 전 장관은 상황실 가운데서 모니터로 뉴스와 작전 상황을 보고 있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자정 무렵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시민들에 둘러싸여 본회의장 진입이 가로막힌 상황. 진술에 따르면 이 무렵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참모들에게 국회에 나가 있는 특전사 병력들이 밀린다고 하니 병력을 증원시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사령관은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병력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보자고 지시했습니다. 부하들은 다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국회 특전사 병력 부족을 전방 병력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취지였냐 묻자 박 씨는 그 부분을 검토해보자는 말씀이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방의 여단 병력은 통상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국회와 가장 가까운 경기도 고양의 1군단 예하 여단을 투입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 전 사령관은 포고령 외엔 사실상 아무것도 몰랐다며 내란 공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방 부대까지 국회로 보내려 했던 건 박 전 사령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정황입니다. 검찰은 박 전 사령관이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이 같은 검토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박안수라는 이름이 4차례나 등장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 시 30-40명을 조기 구속 조치한다고 쓰고 여대 야소 시엔 동그라미 표시를 해뒀는데 바로 아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체포를 위한 행사 인원 지정과 수거 명부 작성을 맡고 박안수 총장은 수집 장소와 전투 조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포된 이들을 구금하는 수집소를 마련하고 계엄군 투입을 총괄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비상계엄 10일차부터 50일까지 박 총장이 사전 교육을 한다는 문구도 확인됐습니다.
그 아래로는 국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의도를 2, 3주간 봉쇄하고 수집소를 운영해 단계별로 구치소로 이동 수용한다거나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엄 작전을 지휘할 지휘소 구성을 박 총장이 담당한다는 취지의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훨씬 이전부터 박안수 총장에게 주요 임무를 맡기려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박안수 총장은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 사령관이 됐습니다. 본인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뭡니까? 합참의장은 전방 상황 관리, 군사 상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 총장 측은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는 MBC의 질의에 노 전 사령관과는 연락한 적이 없고 수첩 내용은 박안수 총장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자료 보시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 내용.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참모총장 오셨습니다. 참모총장님. 예, 본인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직접 본인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어떤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셨잖아요. 아, 네. 정군 누가 지휘관 전화했습니까? 연락했습니까? 전화로 하지 않고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부 장관께서 지휘관 회의 후에 계엄 사령관은 육군조장 대감 박안수다. 그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그 보고문의 문장을 읽어보셨죠? 예,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보고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으니까 수락하셨죠? 동의하는 과정이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아니 한글 모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보고문 내용을 못 읽으시고 그 내용을 독해가 안 됩니까?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수락하셨고 수락하셨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으로서 군 투입을 지시하셨죠? 동의할 수가 없는 제가 전문 수준이라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장관에게? 네네. 이거 나중에 수사를 받을 때 똑같이 기록이 남습니다. 네네. 그에 대해서 장관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제가 별로 인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왔기 때문에 계엄 상황실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론 지시하신 장소의 공간에 아무 전화기도 없고 하는 곳에서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죠? 군부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명령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 계엄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럼 누가 군부대 투입을 무장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 참모총장 모른다 하셨습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총장께 묻겠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들어갔죠?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시간을 묻습니다. 언제? 그 부분은 들어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23시 25분에 임명이 되셨어요. 네. 23시 25분에 참모총장이 1시간 전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1시간 전에 임명도 되기 전인데 1시간 전에 선관위에 군인이 군대가 있었어요. 계엄군 선관위입니다. 국회는 못 한다고요. 네. 선관위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사실이에요. 네네.